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블록체인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서 앞으로 부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부산이 블록체인 핵심 도시가 되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김우원 교수,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일단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배경은 요즘 이제 기술이 혁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제도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엘비토 플러가 그 제도의 또 법이나 이런 것의 변화 속도는 1마일로 달리는데 기업에 있어서의 혁신 속도는 100마일이라 합니다. 너무 차이 나죠. 이런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규제하고 통제하기가 상당히 지금 곤란합니다.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런 규제 샌드박스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난 7월 24일 날 이제 부산이 블록체인의 규제 자유 특구로 이제 지정됐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융합법이나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그리고 이제 지역특구법이 이번에 이제 완결판으로 돼서 네. 규제자유 특구가 이제 발표됐는데요. 이것이 첫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이제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요즘 뭐 블록체인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이게 신기술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건지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블록체인이 이름 그 자체를 한번 보면 블록체인, 어떤 데이터 블럭이 체인처럼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또 아주 복잡한 암호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시 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어떤 블럭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나 이벤트가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누군가가 위변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변조가 됐다라는 것을 위조를 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불법적으로 아니면 아주 의도적으로 수정을 해버리면 그 수정을 했는 것을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보면은 그 수정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결국은 보면은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들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뭐 어떤 신뢰성이 있다 그리고 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올라가는 데이터라든지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여러 가지 그 서비스나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암호화폐도 보면 일종의 어떤 블록체인의 어떤 응용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블록체인은 보통 암호화폐와 좀 연관을 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또 다른 활용 분야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굉장히 많죠. 그 데이터가 활용되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 모든 서비스 분야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쉽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항만 물류 쪽, 네. 물류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자에서 유통 그리고 소비자까지 그 전 과정을 어쨌든 거기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센싱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면 그 데이터가 바로 블록화돼서 블록체인으로 올라가고 그게 바로 또 신뢰성, 투명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았을 때 뭐 그런 어떤 메디칼 분야라든지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보면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 시티 전체에 사실은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 쪽이라든지 재난재해 쪽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행정 데이터 그리고 도시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모든 부분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예. 제조업 쪽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 특고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뭐 각종 지원 그리고 규제 특례 등을 좀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특례를 좀 적용받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규제라는 것은 그 기존의 법률이 이제 주로 대상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규제 샌드박스 부분에서 규제를 세 가지가 이제 신속하게 이제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 네. 만약에 사업자가 기술자나 업자들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질문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 집행 관련해서요. 그럼 네. 그러면 과거에는 공무원들 붙잡고 있으면 하세요였었는데 이거를 30일 내로 확인해 가지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 신속하게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네. 실증을 위해서 규제
특례 제도를 이제 신설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야 될 부분이 있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안정화 단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례 기존의 규제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해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임시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은 이것도 시간이 하세월 같은 경우는 실기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기업이나 이제 개발자들이 어떤 그거라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임시 허가를 내놓고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추후에 또 개선 보완해서 그 이제 지속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할 때 보면은 사업자가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이제 사업할 경우에 제3자에게 제공할 때 30일 안에 통보해 주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90일까지로 이제 좀 완화시켜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상의 합의를 통해서 뭐 선불 전자지급 수단 같은 것이 이제 양도가 가능해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동안 많이 정보 유출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감이라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걸 이제 또 이번에 개인정보법 만들어서 너무 또 엄격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파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이번에 특허 규제 지정하면서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규제 특례를 좀 약간 쉽게 해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게 바로 오프체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네. 규제 특례를 좀 허가해주는 어떤 대안을 이제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오프체인 방식을 허용하면서 규제 특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오프체인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이제 특성상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블록이 한번 기록한 데이터는요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 이제 안전성이나 신뢰성, 정결성 네. 이런 부분인데, 이런 까다로움 때문에 일단 들어간 데이터들은 이제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정보라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잊혀질 권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특구에서는 오프체인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인으로부터 약간 벗어나게 해주는, 완화시키는 측면인데,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 서버에다가 그걸 저장을 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저장 위치만 암호화해가지고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하는 방식을 좀 자유롭게 유통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블록체인이 뭐 4차 산업혁명의 아주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굉장히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이제 특구로 부산이 지정되는데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얘기할 때 블록체인이 항상 뭐 포함이 되죠.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보시면, 블록체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또 요즘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슈화가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쪽이 있죠. 네. 인공지능도 특성을 딱 보면 뭐가 있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서비스 산업에 뭐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이런 인공지능 쪽이 왜 그렇게 제대로 안 떴을까? 그걸 보면 결국은 쓸만한 데이터, 믿을 수 있는 만한 데이터,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였죠. 네. 그걸 바로 블록체인이 해결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신뢰성 있고 투명성 있고 이런 어떤 데이터,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잘만 수집이 되면 바로 AI와 같은 그런 신기술을 또 활용을 해서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플랫폼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존 산업의 어떤 그 혁신,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 우리 블록체인 특구 같은 경우는 보면 금융 쪽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 핀테크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을 신기술, 서비스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만 물류 쪽에서 기존의 어떤 그 좀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누가 어떤 그 물품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추적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헬스케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차량 관리, 문서, 행정 쪽, 이런 쪽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죠. 근데 부산은 보면 또 이 블록체인 특구가 의미가 있는 또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 지역, 경남 지역, 우리 전통적인 제조업 강자였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제조업으로 거의 우리 부산 지역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제조업, 조선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조업 쪽에서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뭐 혁신을 위해서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 공장 개념이라든지 예. 공정에서의 어떤 효율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데이터이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블록체인화하면 가장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잘 모이면 바로 또 AI 기술하고 접목이 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데 예전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실은 법이 규제가 또 많았습니다. 물론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아닌데 기술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기가 지금 당장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거죠. 예. 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다든가 아까 또 말씀하셨던 이런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잊혀질 권리라든지 이런 익명화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런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하면 어느 정도 기업들이 서비스를 만들고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편해진다. 조금 기존보다는 조금 편해진다. 이런 뭐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도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서 부산에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시가 시작하게 될 구체적인 이 블록체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예컨대 이제 치안 안전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이제 무슨 신고라든가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블록체인 기반을 활용하면 이런 익명성으로 완전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해양 관련에 있어서는 농산물에도 관련 부분인데 이 이력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원산지가 어딘지 한창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터졌을 때 우리 해산물이 어디서 왔는지 특히 일본에서 왔는지 염려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이게 생산돼 가지고 양돼 가지고 이게 왔는지에 대한 그런 추적 이력사항이 면밀하게 정확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신뢰성, 안전성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어떤 기존의 법률로부터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안전 아까 관련해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그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이런 거로부터 이제 특례를 이제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은행이 주가 되는 이제 지역화폐 이런 어떤 금융 관련에 있어서는 전자금융법인가요? 그 전자금융거래법 이런 법에서 특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해양물류에 있어서도 이제 그 농산물 이력 이런 거 있어서도요. 화물운송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이런 기존의 법에서 금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산시가 앞으로 좀 역점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제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이 되긴 했지만 여기서 지금 암호화폐를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걸 두고 뭐 일각에서는 그렇다면은 뭐 그런 블록체인 시스템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암호화폐라는 용어만 뭐 안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기존 여러 블록체인 서비스를 융합을 하는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그 토큰 개념은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부산은행 중심의 지역화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라는 용어만 안 썼지 지역화폐 그리고 토큰 그리고 인센티브 이런 개념은 충분히 지금 들어가 있고 네. 이번 특구 사업의 어떤 뭐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암호화폐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암호화폐랑 지역화폐랑 뭐가 다르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기존의 어떤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보면 가격 등락이 심하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이 특구에서 하는 지역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가치가 픽스드 됩니다. 딱 고정이 돼서 어떤 투기로서의 어떤 목적을 사전에 차단을 해버리죠. 예. 그러면 서비스로서의 어떤 서비스들 간의 어떤 그런 인센티브, 토큰 뭐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충분히 갖추면서 네. 투기적인 요소를 차단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안 쓰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사업자 신청을 좀 받을 계획인데 관련 기업들이 부산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부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바람직하게만 본다면 낙관적으로 보면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 네. 항상 그런 것만 아닌 좀 더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설정돼 가지고 돼야지만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개발 업체들이 이제 대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전에도 뭐 UCT 사업이나 무슨 스마트 시티도 실증 사업을 하고 이번에 작년인가요? 그때 한번 세종시하고 같이 이제 부산시가 스마트 시티 예. 한국형 스마트 시티로 결정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업체들이 다 서울에 있다는 점이 좀 한계입니다. 그래서 좀 부산에 좀 토착화된 기업이 지금 부재한다는 점에서 이게 부산 지역 경제로 이게 딱 수산될지 나타날지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 네. 일단 예상되는 바로는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로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경우에 900억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00억 가까이.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는 뭐 좀 생각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700명 정도 오고. 그리고 기업 유치 창업 효과가 이제 250개 예상되는데 사실 이런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도 사실 사회적인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할 때 이중 거래 같은 거 사기 같은 거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신뢰성, 안전성 이것이 갖고 있는 효과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환산되지 않는 그런 효과들까지 감안한다면은 부산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과 동시에 또 시험 무대로 이렇게 나온 셈이 됐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지 안 할지 부산의 결과를 통해서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이 블록체인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여러 서비스 산업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보면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안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 블록체인 쪽과 관련된 어떤 그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이 특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술적인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이 과연 어떤 기존 산업 서비스에 적용을 했을 때 이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은 또 오히려 성능 저하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어떤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면 우리 부산 지역이 국내에 블록체인을 하는 분들은 다 사실 우리 부산을 지금 상당히 희망적으로 그리고 네. 이쪽에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도를 해서 잘만 나가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산만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서울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서울시가 야심차게 자체 예산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많고요. 네. 외국의 사례를 저는 시사점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바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아주 창의적으로 잘 해온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미 2000년부터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시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이 두바이입니다. 네. 특히 이제 거기는 IB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초기 단계부터 추진해가지고 벌써 효과가 행정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이제 효율성을 좀 증진시키고요. 특히 관광 서비스에 있어서는 비용 절감을 약 거의 1조 원 정도로 얻을 정도로 상당히 좀 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의 어떤 그 뒷모습을 보면은 이면을 보면은 이걸 추진하는 정부나 아니라 제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제도가 그만큼 이 상황을 기술적인 변화나 혁신적인 변화를 잘 수용하고요. 촉진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 뒷다리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런 자유로운 환경을 통해서 나타낸 성과를 꼽힐 수 있도록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잘 해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가 이 지금까지 방식을 좀 벗어나서 네. 창의적인 행정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말씀처럼 기술적 난이도가 크기 때문에
먼저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 업자들한테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물으면은 오히려 어떤 보면 또 역효가 나거든요. 그래서 네. 먼저 공부를 제대로 해서 이해를 제대로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만이 이 취지가 살아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부산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